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토트넘의 수비 전술 디테일이 엉망이란 내용을 다뤘는데요. 반대로 상대팀인 아스날은 짜임새 있는 모습으로 토트넘의 공격을 거의 완벽에 가깝게 틀어막았습니다. 그건 저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이 패스맵의 모습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아스날은 계속 압박에 성공해 거의 가둬놓고 팼기 때문에 전방에서 놀고, 토트넘은 아스날의 압박을 풀지 못해서 뒤에서만 놀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그 디테일을 갖춘 압박이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오늘은 이거를 아스날의 모습을 통해 바라보고 어떤 점에서 토트넘과 결정적으로 달랐는지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경기 장면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스날 선수들의 위치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핵심은 전방에 있는 이 공격수 3명과 오른쪽 풀백인 팀버의 위치예요. 그 중에서도 일단 스털링이 오른쪽 윙어란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왜냐하면 정작 수비를 할 때는 스털링이 측면에만 머무르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날 아스날 전방 압박 디테일을 알아보기 위한 핵심 중 하나였어요. 지금 스털링을 보면 중앙으로 좁혀서 하베르츠와 함께 토트넘의 센터백들을 잡고 있는데, 당연히 이러면 원래 스털링이 잡아주고 있어야 될 오른쪽 측면이 비워지게 되겠죠. 스펜스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손을 들면서 어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토트넘은 이미 아스날의 수비 전술에 빠진 겁니다. 먼저 방금 드라구신을 잡으러 가던 하베르츠가 그 패스길을 따라서 아예 골키퍼한테까지 압박을 들어갔죠. 패스길을 잡으면서 갔기 때문에 다시 드라구신한테 넘긴다는 선택지는 고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짧게 가려면 토트넘 기준 왼쪽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데, 여전히 스털링은 측면이 아니라 중앙 지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미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아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스털링이 스펜스를 잡으러 가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오른쪽 풀백인 팀버가 스펜스를 충분히 잡으러 갈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결국 토트넘은 하베르츠가 골키퍼 압박에 투자가 되고 있는 중임에도 근처에 다른 선수들까지 죄다 1대1로 마크를 당하게 되는 그러한 궁지에 몰리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니까 골키퍼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냥 뻥 하고 멀리 때려놓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건 미리 대비하고 있던 아스날의 수비수들이 쉽게 막아낼 수가 있었고, 결국 다시 공격권을 되찾아올 수가 있게 됐죠.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주목할 것이 왼쪽 윙어인 트로사르의 위치인데, 지금 엄청나게 내려온 상황이죠. 바로 포로를 마크맨으로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즉 아스날의 전방 압박 컨셉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뽑인 하베르츠는 왼쪽으로 벌려서 센터백 드라구신을 잡고, 오른쪽 윙어인 스털링은 중앙으로 좁혀서 또 다른 센터백인 그레이를 잡는다. 오른쪽 풀백인 팀버가 올라와서 스털링이 비운 측면을 커버하고, 왼쪽 윙어인 트로사르는 그대로 측면을 담당하면서 포로를 잡는다. 이러니까 토트넘 4백은 물론이고 그보다 전방에 있는 선수들까지 모조리 1대1로 잡히는 그림이 됐죠. 그리고 이렇게 자리를 잡은 다음에 하베르츠가 드라구신으로 향하는 패스길을 차단하면서 골키퍼를 압박하고, 이를 통해 토트넘의 롱패스를 유도, 그걸 따내 공격권을 되찾는다. 이렇게 완전히 사전에 약속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아스날의 이런 모습은 경기 내내 진짜 주구장창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하베르츠가 압박하러 뛰어가고 있고, 스털링은 중앙에 서서 그레이를 마크맨으로 잡고 있는 중이죠. 그렇게 골키퍼를 몰아세우기 시작하면서 스펜스의 움직임은 팀버가 올라와 대신 잡아준다. 중미들이야 아까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아스날 중미들이 모두 1대1로 잡고 있었으니까 얘들이 어떻게 움직이든지 모두 그대로 따라붙으면 그만이었어요.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박의 첫 스타트는 무조건 하베르츠가 끊고, 이에 맞춰서 스털링도 그레이를 압박하러 가고 있죠. 원래라면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스펜스한테 공간이 생겨야 되지만 스펜스는 팀버가 올라와서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은 스펜스를 활용할 수가 없게 됐다. 그래서 스털링은 이를 무시하고 마음 편히 그레이만 잡으러 가도 됐다. 이게 토트넘과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원톱 하나만으로는 상대 최후방 자원들을 모두 잡아줄 수가 없으니까 윙어 하나를 올려서 센터백들을 같이 압박한다는 컨셉 자체는 똑같은데, 그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측면 공간에 대한 대비책, 한쪽 풀백은 최초부터 높게 올려서 커버를 담당하게 만든다는 그 디테일, 그게 없었기 때문에 토트넘은 측면 공간을 슝슝 내준 거예요. 저번 영상에서 다뤘기 때문에 이 장면은 간단하게만 보자면, 손흥민이 마치 아까 스털링처럼 좁혀 올라가면서 솔랑키와 함께 상대 센터백들을 잡고 있죠. 하지만 그보다 뒤에서 팀버를 대신 잡아준다는 디테일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가 뚫렸고, 그걸 중앙에서 급급하게 막으려고 가다 보니까 이번엔 중앙 쪽도 뚫리면서 그냥 계속 전개를 허용하게 됐다.
차이점은 아주 명확하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럼에도 그냥 로메로하고 반더벤만 오면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사람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아르테타 감독의 이런 방식이 뭐 이번에 막 새롭게 창조된 것도 아닙니다. 리버풀의 클롭 감독이 이와 똑같은 컨셉을 이미 4년 전부터도 보여준 적이 있었거든요. 오른쪽 풀백인 아놀드가 대놓고 위로 올라가 있고 오른쪽 윙어의 살라가 센터백을 마크맨으로 삼고 있는 게 보이시죠?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 가장 오래된 게 이거라서 그렇지 더 오래전부터도 이런 컨셉은 다른 팀들에서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런데도 토트넘은 지금 그런 디테일이 없이 그냥 무작정으로 뛰어들다가 공간만 내주고 있다. 이런데도 킬패트릭 기자는 기자라는 사람이 이런 부분들을 싹 무시하고 그냥 토트넘 공격진 3명이 전방에서 압박을 제대로 가하지 못했다. 이런 뭐 별 대도 않는 소리를 하더군요. 혼자서 이 둘을 다 잡아낸다는 건 그냥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이게 만약에 됐으면 아르테타나 클롭도 그렇게 하라고 하지 뭐하러 풀백을 하나 올려서 커버를 하라고 했겠어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